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줬다는 죄송함 없습니까? 대신지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뉴스탑 10이 뽑은 1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야당의 극렬 반발, 이 인물 조국 장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조국 장관 임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도 완성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후폭풍도 참 거세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오늘 임명은 문 대통령 스타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믿은 사람에 대한 끝까지 하는 신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런데 저는 오늘 조국 장관의 임명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전 넘어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의 결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때도 그렇고 뭔가 문제 있었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사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 사태 처음부터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렸지만 조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진작에 임명 처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경우 끝까지 굉장히 끌고 가다가 부인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본인이 신뢰한 사람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스타일보다도 그 더 큰 정부적인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잠시 야당과 보수 진영에게 너무 밀려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 또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임명을 좀 밀어붙인 건 아니겠나, 전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이 생각났어요. 조국 장관의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5년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혁신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육참골단. 살을 내주고, 살을 잘라내고 뼈를 취하라. 이런 거, 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을 내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지금 꼭 필요한 말이 아니었나. 조국 장관을 잘라냄으로써 정권을 조금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조국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이제는 판이 커졌습니다. 조국 장관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엮이는 판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짚어보기 전에 잠깐만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임명장 수여식 스케치를 잠깐 볼게요. 원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도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부인도 대동했는데 오늘 조국 후보자 혼자였어요. 오늘 장관에 임명된 모두 다 배우자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6명의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지금 사진처럼 각자 이제 사진도 이렇게 찍고 했는데, 과거와 달리, 후보자의 부인은 모두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게 이제 있었는데, 두 가지가 또 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는 생방송으로 직접 진행을 했다는 것. 예. 이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또 하나는 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장을 준 뒤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때에는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거에 대해서 하정대 국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손해를 본 거예요. 왜냐면 다른 배우자도 데리고 와서 청와대 이런 때 한번 구경도 하고 사진도 대통령하고 찍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조국 후보자 부인이 기소됐으니 데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도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주제 제목으로도 정한 이 얘기가 오늘 아마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수 변호사님. 네. 의혹만으로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것 자체가 나쁜 선례죠. 이걸 임명을 안 한다면 나쁜 선례가 아니라 임명을 하는 게 나쁜 선례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있는 후보자들은 다 아내가 했다, 애가 했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은 다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나서 그 대국 메시지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했어요. 일관성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뭐 인사 스타일 그대로 간다는 거. 근데 원칙이라는 게 뭐죠? 취임할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거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했는데 임명한 이 결과가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저는 대국민 메시지 자체 안에서의 논리적 모순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낳게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그런데 또 임명식을 봤어요. 조국 장관의. 청문회 때 곤혹스러운 표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보이고 상당히 편안한 얼굴이었는데 좀 이렇게 의지가 있는 얼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참 하고 싶었나 보다. 법무부 장관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나쁜 선례의 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검증하잖아. 하나는 도덕성, 하나는 자질, 즉 정책에 대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게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자가 아니면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범죄자가 아니면 모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자인지 아닌지는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청문회나 국회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해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과연 그 후보자 당사자가 해명하는 내용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 우리의 경험칙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 사람 말이 맞구나. 충분히 의혹이 해소됐구나. 이렇게 됐을 때 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말이 국회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답변이 또한 그동안 언론과 국회에서 한 얘기가 거짓말로 드러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가족 펀드에 관련해서 부부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미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는 게 심지어 부인은 거기서 자문효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얘기는 하정대 국장 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이 그리고 딸의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부가 관여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어떻게 보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범죄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크게 혼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김상현 평론가님. 네. 근데 이게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여기서 밀리면 주도권이 완전히 야당이 넘어가니까 뭐 그런 정무적 판단도 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 수용식 생중계도 하고 이례적으로 대국 메시지도 낸 게 아무래도 대통령 스스로도 정말 부담이 큰데 그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걷어들이기에는 너무 많이 왔거든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랜 동안 대립이 되면서 반대층은 반대층대로, 찬성층은 찬성층대로 그 사실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환호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애정을 너무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한쪽은 상실감이 너무너무 큰 거죠. 예. 그러면 그 상실감을 달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데미지 컨트롤을 한 다음에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불법 사항이 나오는 상황 말고는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오히려 불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거를 그 출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대국민다화에서 뭐 여러 가지 머릿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걸 염두에 뒀는지도 화면에 나오는데 이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말 말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쭉쭉 볼까요? 예. 준비가 됐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예. 본인이 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다. 라는 말도 했는데, 근데 원래 애초에 문 대통령이 2030 젊은 층한테 확실하게 타겟을 잡고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얘기했는데 2030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메시지에 던지기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조국 후보자로 이런 건데 조국 후보자가 그 메시지를 던져야지 뭐 대통령이 뭐 던질 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저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의아했던 거 제도 개혁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도가 문제인가요?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입시 문제가 터졌을 때 여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2010년엔 다 그랬어 이 얘기입니다. 그럼 2010년에 수시로 대학 간 사람 다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2010년에 대 수시에는 외부 스펙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외부 스펙 쌓기가 쉬워서 조금 더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외부 스펙 쌓는 거에 대한 불합리가 제기돼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 스펙 수시에 못 씁니다. 교내 스펙만 쓰는 거지. 그 정도로 제도는 지금 완비돼 가고 있어요. 뭘 지금 여기서 제도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에 그런 외부 스펙 쌓아서 들어갔던 사람이 전부 다 무리한 논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합격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도를 악용한 사람의 문제인 거지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다. 그 제도를 악용한 의혹이 있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비켜가고 제도의 탓을 하는 거는 어딘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러 가지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8년 전에는 자신의 토크 콘서트에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배경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때는 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앞에 국민의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정권이 계승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 검찰의 형태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그런 인사를 통해서 청산하고 그 부분을 계획하고 또 이렇게 뭐 바로잡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종대 국장,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문 대통령의 대국 메시지를 보니까 문 대통령은 일단 머릿속에 정치검찰을 빨리 개혁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국 장관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정말 많은 논란도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그 과거 얘기에서도 좀 비춰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당시에 검찰과 그러니까 핵심 권력 세력, 당시의 핵심 권력 세력하고 처음으로 맞부딪혔던 때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은 검찰은 당시의 집권 세력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반발하는 그런 자세를 처음으로 취했던 건데 그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 정치의 핵심 집권 세력으로부터 약간씩 조금씩 거리를 두는 그런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야만 이게 검찰이 내 손아귀 안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있잖아요. 스스로 현 권력 핵심이 검찰이 어떤 일을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과는 반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현 핵심 권력 세력이 검찰을 주고 주락펴락하겠다. 이거 자체가 검찰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일이에요. 다른 야당이 그렇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검찰은 청와대 등 집권 세력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이 제가 보기엔 크게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사도 어떤 수사라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 법무부 장관 그런 데서 청와대가 손을 끊는 것이 가장 좋은 검찰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 무거움을 대통령의 말뜻의 무거움을 느낀 듯해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의 재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소감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줬다는 죄송함 없으십니까? 장관 임명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오늘 임명 강행으로.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여론조사가 너무 팽팽하고 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반대가 더 많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더 찬성 반대가 더 각자 공고해지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에서 저게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건데 뭐 찬성 반대 이게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찬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임명을 반대한 것이 50%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의 절반, 국민의 절반은 맞닿지 않다 이 임명이 그런 건데 이 반대하는 그 여론의 국민들이 이것을 이제 그 단순히 이 정권에 대한 실망 뭐 절망감 뭐 이런 거에서 머물지 이 분노가 어떻게 표출이 될지 그거는 이제 향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 장관의 경우에는 뭐 검찰처럼 큰 이 권력 기관을 그 한마디로 이렇게 메타작을 했을 때 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랬을 때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이면 분명히 국민들도 알아줄 것이다. 예, 근데 그 검찰 개혁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아닌 거거든요. 뭐 향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부글부글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 내부 조직도 저런 하자가 많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결국 임명을 했는데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혹이 많은 후보자를 결국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뭐 부인이 기소가 되고 뭐 향후 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돈 문제까지 거론이 그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검찰의 그 어떤 그 거부가 항명이 아니라 그거는 정의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장관 임명으로 야당에선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임명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참담합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범야권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민심 거스른 결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보수 야당이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정치적인 어떤 워딩이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과 이제 국정조사는 결국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과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족수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돼도 대통령 노하면 그만입니다. 저건 대통령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걸 알지만 이제 야당은 일단은 지금 그냥 물러설 수는 없으니 저런 강한 공세로 나오는 거고. 특검은 이건 사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지금 저 검찰의 인력 구성과 수사 의지보다 더 좋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검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 특검은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화면 보시면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이 특검이 지금 윤석열 검찰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제가 못하다기보다 정확히 표현드리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그 수사진의 수사 능력과 수사 의지보다 더 많은 능력과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특검을 찾기가 현재 상황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무리한 예측일 수도 있는데 검찰총장은 임기제입니다.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다른 검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 때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 얘기했습니다. 그 인사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검찰 수사팀을 인사 조치를 통해서 바꾼다면,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끝난다면 그때는 야당이 바로 특검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나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변호사님 화면 네. 보시면 아까 뭐 특검 얘기도 김태현 변호사님 잠깐 네네. 해주셨는데 해임 건의안 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쳐도 한 10몇 석이 모자라다면서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10석이고 바른미래당이 28석, 우리 공화당이 2석이니까 사실상 이제 한 10석 정도가 부족한 거죠. 10석이. 10석 부족한데 여기에 계속 조국 후보를 반대했던 그 민평당이 이제 4석이고 민평당 쪽에서 나온 이제 무소속이 이제 한 18석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명분만 있으면 사실은 안 될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거를 한 단계를 거쳐서 명분을 쌓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바로 해임 건의안으로 간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은 보시는 것처럼 정권 종말의 서곡이다라는 극렬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 메시지와 야당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늘의 실시간 댓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임명 안 넣는 게 나쁜 선례가 아니라 임명하는 게 더 나쁜 선례다. 이수희 변호사님은 똑같은 문서를 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예. 저 지금 저걸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 오늘 메시지를 비판한 댓글도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준비한 주제이기도 한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해임 건의안 말고 장제원 의원 집안 단속이나 잘해라 라는 댓글 이따도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예. 마지막입니까? 앞으로 본인 잘못만 없으면 가족 잘못 많아도 설사 부인이 재판에 넘겨져도 임명하겠다는 말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댓글들도 참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뉴스탑10이 준비하고 있는 항상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뒷부분에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앞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실시간 댓글을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를 모으다 보면 이렇게 반으로 정확히 나눕니다. 오늘도 문재인 지지, 검찰 단체 사표 환영라는 게 상위권의 이름이 있고요. 조국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운데 안희정 지사. 요즘 실시간 검색어를 좀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렇게 조국 장관 임명으로 보통 여론 말고도 인터넷 누리꾼들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은 여기서 오늘 좀 일찍 정리를 하고요.